갑자기 1,200만 원이 생긴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시작 전 부탁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청년 자녀, 손주들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국민 복지 개편안. 지금 바뀌는 정책을 알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다 준다고 하지만 몰랐던 사람은 결국 못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바뀌는 내용은 그동안 억울하게 감액당하던 연금, 복잡해서 못 받던 주택연금, 몰라서 손해보던 청년 적금까지 정말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남들 받을 때 나만 손해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부터 근로소득 감액까지 완전 정리. 기초연금 많이들 받으시죠? 하지만 솔직히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고 일을 조금만 해도 감액되던 구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일한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덜 받아야 해? 이게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런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우선 부부 수급 시 감액되던 구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개인별 수급 구조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이 깎이는 일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월 60에서 7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일한 만큼 더 받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일하는 노인에게 연금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식입니다. 또 하나 기초연금 금액 자체도 오릅니다. 기존 월 최대 30만 7천 원에서 6월부터는 33만 원 이상으로 조정됐고 정부는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반영이 아닙니다. 노후의 기본 생계를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알고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소득인데 한 사람은 30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은 40만 원 가까이 받는 상황 지금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청 조건과 갱신 기준을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한 번 신청하고 그대로 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경우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복지로 앱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수급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분들, 근로소득이 생긴 분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신 분들은 올해 수급 조건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주택연금, 이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연금 받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주택연금 말은 좋아 보였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조금만 조건이 안 맞으면 탈락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데 안 되고 자녀 명의가 일부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으면 그거 정리 못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 이제 확 달라집니다. 첫째,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나 자녀를 돌보느라 잠시 집을 비웠던 기간도 이제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공동명의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공동명의면 무조건 탈락이었지만 이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서 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1가구 2주택 기준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한 채여야 했는데 지금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예외 적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넷째, 집값 상한도 올라갑니다. 기존엔 시가 12억 원까지였지만 15억 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는 연금으로 받자. 더 이상 조건 안 맞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 바뀌는 타이밍에 맞춰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될까? 고민되신다면 조건 확인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꼭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음은 청년 세대가 받을 수 있는 1,200만 원 적금 지원금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적금 2년만 넣으면 1,200만 원 넘게 돌려받습니다. 요즘 청년들 적금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저축은 뒷전이고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저축을 도와주는 정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청년도약계좌,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정말 간단합니다. 청년이 매달 7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맞춰 매칭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기간은 딱 2년. 그런데도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연소득은 5,600만 원 이하, 재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게다가 군 복무를 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도 유예됩니다. 즉 만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저축액에 이자를 얹어주는 게 아니라 현금성 보조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적금 붓고 나면 정부가 나머지 이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정부 지원분을 돌려줘야 하니까 신청 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청년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부모님께서 이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어디에 넣어도 이만큼 받기 힘든 구조죠.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저축 프로그램 지금 딱 시작할 시기입니다. 이어서 일하는 노인도 연금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 변화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부부여도 연금 안 깎입니다. 이래도 연금 그대로 받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살아도 연금을 같이 받는 순간 감액됐던 구조.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당한 구조가 바뀝니다. 새 정부는 부부 연금 동시 수급 시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30만 7천 원에서 약 27만 원 수준으로 감액됐었죠. 이제 그 제도가 폐지되면 각자 정상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온전히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일하면서 연금이 깎였던 문제, 이제 그 걱정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뀝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소득에 대한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일하는 노인도 정당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든 안 하든 연금은 원래 받을 만큼 보장받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공공일자리도 더 많이 배정됩니다. 몸 쓰는 일 말고 비육체 업무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안내 도우미, 노인 상담 보조, 지역 봉사 기반의 일자리 등으로 구성돼 체력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급여도 점차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최대 40만 원 수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제 일하면 손해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인도 당당하게 일하고 그에 걸맞은 복지 혜택도 정당하게 받는 시대, 지금 그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경로당, 디지털 교육, 복지 신청까지 전면 개편. 복지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께는 이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로 가세요. 저건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앱으로 연동하셨나요? 이렇게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 많으셨죠. 이제 그 복잡함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복지 이용 절차를 한눈에 한 번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멤버십 자동 연동이 도입됐습니다. 예전엔 일일이 신청해야 했던 기초연금, 장기요양, 긴급복지 등을 이제는 한 번 가입하면 조건에 맞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지로 앱 하나로 기초연금, 돌봄 SOS, 주거지원까지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 지자체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말은 곧 이거 어디서 신청해야 하죠? 라는 말이 앞으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상담받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청만 쉬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용 환경 자체도 훨씬 쾌적해집니다. 올해부터 경로당 냉난 방비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운영 예산이 넉넉해지면서 냉방기나 난방기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필요한 유지 관리도 더 자주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더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서 문화 강좌, 건강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더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AI 스피커와 스마트워치 보급 시범 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주고 응급 상황에 알림을 보내주는 디지털 돌봄 기술이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가 시, 군, 구마다 확대됩니다. 복잡한 키오스크 사용법, QR코드 찍는 법, 스마트폰으로 민원 신청하는 방법까지 직접 실습하며 익힐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됩니다. 여기엔 하나 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디지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 이제는 막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 지금 이 변화들은 복지를 더 많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지를 제대로 바꾸제 때에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복지 문턱은 낮추고 복지 활용력은 높이고 시니어의 삶 전체를 편하게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뀐 제도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 마지막은 이 모든 제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꼭 챙겨야 할 신청 타이밍과 조건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처와 절차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혜택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정작 나는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정책은 좋아도 신청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우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공무원분이 신청 대상 여부부터 신청 서류, 절차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여기서 기초연금, 긴급복지, 장기요양, 돌봄 SOS까지 다 한 번에 조회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는 요즘 대부분의 민원 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포털입니다. 복지뿐 아니라 주소 이전, 건강정보, 각종 신청 서류도 가능합니다. 셋째, 복지 멤버십 홈페이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분석해줍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알아서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근데 나는 스마트폰 잘 못 써요. 앱을 켜는 것도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앱 없이도 직접 도와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스마트폰 교육과 복지 신청법을 직접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온라인 신청은 자녀나 손주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클릭 몇 번이면 기초연금, 요양지원, 돌봄 서비스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도 받을 수 있나?
라고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다른 지원을 연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든 앱이든 전화든 꼭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 그것부터가 복지의 시작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 혜택은 놓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제도가 바뀌고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복지라는 건 신청 안 하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기회일 뿐입니다. 특히 지금은 6월 제도 시행 초기 시점입니다.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 돌봄, 건강검진, 주거지원 등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시점이죠. 이 시기를 놓치면 올해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복지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받고 싶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앱에 접속해서 메뉴 하나만 눌러보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이번 여름 당신이 쉴 수 있는 경로당의 에어컨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정기검진, 당신 손목을 지켜줄 스마트워치까지. 이 모든 변화는 지금 신청하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카톡으로 영상 공유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로운 의견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